여러분, 드디어 전두환 살인 집단은 이 시각 현재 우리를 죽이기 위해 탱크를 앞세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야수와도 같은 야음을 틈타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도청을 비워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냥 도청을 비워주게 되면 우리가 싸워온 그동안의 투쟁은 헛수고가 되고 수없이 죽어간 영령들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투쟁에 임합시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뭉쳐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불의에 대항해 끝까지 싸웠다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남깁시다. 이 새벽을 넘기면 기필코 아침이 올 것입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총을 들고 광주도청을 끝까지 지켰던 5.18 투사 중에 한 분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 열사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5월 광주 항쟁에 기필코 열어내고자 했던 아침,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수요평화뉴스는 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을 맞이해 광주 정신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광주 민중항쟁은 미국에 대한 인식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광주 민중항쟁의 최종 진압을 앞둔 5월 26일, 부산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광주 항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부산항에 보냈던 것이죠. 그동안 일제의 혹독한 압제자로부터 구원을 가져다준 해방자, 북의 남침 위협으로부터 남을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인식되었던 미국의 모습, 이것은 5.18을 계기로 여지없이 깨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민중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억압과 고통을 야기한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었다는 그 뼈아픈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을 계기로 반미투쟁은 1980년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투쟁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1986년 4월 28일 서울대의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전방입소 반대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분신을 하죠. 이 투쟁은 단순히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미국의 지배를 청산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땅의 가난의 원흉은 뼈아픈 분단의 창출자는 압살되는 자유의 원인은 바로 이 땅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대소련 군사기지와 식민화시킨 미제국주의자이며 그 대리통치 군사세력인 군사파쇼라는 것을. 광주에서의 2,000명의 학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사지휘권을 가진 미국이 병력 이동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파쇼는 결코 공수부대를 투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은 감추었던 미국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민중항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80년대 대중투쟁은 미국을 겨냥하게 되면서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해방 직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민중의 열망을 총칼로 무너뜨린 미국. 이 미국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 권력의 가장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민중은 4.19 혁명과 유신 반대 투쟁으로 독재 권력을 무너뜨렸지만 또다시 전두환 군사독재가 등장했습니다. 군사독재의 사슬을 끊고 스스로 민주화를 이뤄내고자 했던 용감하게 싸웠던 항쟁이 바로 5.18 광주였습니다. 5.18 광주항쟁을 겪으면서 민중은 깨달았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가 끝났는데도 얼굴만 바뀐 전두환 군사독재가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한국을 예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두환이 당선되자 미국에 찾아가 레이건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보면서 광주에서의 학살은 미국이 승인했다는 것, 미국의 승인과 지지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미국을 극복하지 않으면 전두환 군사독재 다음에도 또 다른 독재 정권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민중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민중은 80년대를 거쳐 90년대, 2000년대에 이르러 자주를 이루기 위한 수많은 싸움을 벌여냅니다. 2016년 민중은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촛불항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박정희 유신 잔당 세력을 끌어내린 지 3년, 올해 21대 총선에서도 다시 한번 민중은 유신 잔당 세력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로 맺은 한미동맹이란 표현을 자주 씁니다. 미국과 함께 같은 민족인 북한에 맞서 전쟁을 벌인 것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제주 4.3에서의 학살, 5.18 광주에서의 학살을 떠올려 보면 민중을 억압하고 죽인 것이 한미동맹이었고, 민주화의 요구에 맞서 자신들의 더러운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민중의 피를 희생시킨 것이 바로 한미동맹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촛불 정권이라면 한미동맹이 아니라 자주를 지향해야 합니다.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지만원은 광주는 북한 특수부대가 잠입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광주 망월동의 무명 열사의 묘의 주인이 북한의 무장공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광주항쟁 당시 투사회보를 제작했던 들불야학의 박용준 열사는 5월 27일 도청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고아였던 박용준 열사는 죽어서도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총을 들고 용감하게 싸웠던 시민군이 빨갱이로 몰렸던 역사, 그리고 이것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이유, 바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자마자 만든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이야기만 해도 북한에 동조한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사용시킬 수 있었으며, 광주와 같은 항쟁을 빨갱이 짓으로 몰고 죽여도 좋을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해야 할 시대에 아직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법이 존재한다는 것.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통일 논의는 불가능하며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알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습니다. 광주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서도, 광주에서 쓰러져간 5월 투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진정한 자주와 민주화를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이 40주년입니다. 김남주 시인은 바람에 치는 풀잎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5월은 풀잎처럼 그렇게 서정적이지 않으며 총칼의 숲에 뛰어든 맨주먹 벌거숭이의 육탄이었다고 했습니다. 5.18 광주를 기억하는 것은 서정적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5월이 남긴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했고, 망월동의 5월 영령들이 아직도 편안하게 계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속적이고 대북 적대적인 한미 동맹을 파기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5.18이 우리에게 준 과제입니다. 오늘 수요평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